요즘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럽이 매력적인 여행지는 틀림없고 또한 배낭여행 및 기차여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여행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도로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럽연합 내 국가 간에 설치된 장거리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쉥겐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끼리는 국경이 존재하긴 하지만 마치 국경이 없는 것처럼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럽은 자동차로 여러 국가를 여행하기에 매력이 있는 장소이고 또한 유럽 국민들도 자차로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권에서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이는 것은 유럽권 국가들의 고속도로 기준 제한 속도입니다. 국가마다 제한 속도 규정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130이 제한 속도입니다. 120의 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스페인이며 이례적으로 폴란드는 140의 제한 속도를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나 국도의 제한 속도 같은 세세한 규정의 경우는 여행 도중 국경을 넘을 때 국경지 옆에서 표지판에 모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벨기에 국경에서 표시된 속도 제한 표지인데 시내 구간 제한 50, 시외 일반 국도 90, 편도 2차로 이상의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 120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의 제한 속도 표지입니다. 시내에 50, 시외 국도 구간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100, 고속도로는 130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아우토반의 경우 제한 속도가 아예 없지는 않고 구간 제한이 있으며 무제한 구간에서는 속도 13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권 국가의 고속도로에서는 좌측으로 추월하고 1차로는 비워두는 것이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아우토반에서만 지켜지는 룰이 아니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고속도로 위에서는 칼같이 지켜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룰이지만 나보다 빠른 차는 안쪽 차선에서만 오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운전이 단순해지고 피로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 평균 속도를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 번 제한 속도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면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감속할 일이 없습니다. 앞서서 유럽권 고속도로의 평균 제한 속도가 130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가끔씩 고속도로 위의 경우에도 예외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터널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130으로 달리다가도 중간에 제한 속도가 10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가 중심부를 지나는 고속도로들이 산지가 많아서 터널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때는 예외 없이 100으로 제한 속도가 낮춰지고 터널을 통과하면 해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별로 없는 일이지만 간혹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 존재한 아우토반들 중에서 과거 나치 시절 건설된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우토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시절 안전기준이 달랐던 것도 한몫하지만 이 시절의 아우토반들은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것이 아닌 경치를 감상하며 달리는 것이 메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폭도 좁고 경사가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대 기술로 개통했다면 터널로 뚫고 갔거나 얕은 경사로 만들만 했던 곳들도 전부 경사를 타고 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과거 존재했던 이런 구간들은 구동동 영역에 많이 존재했으며 많은 구간들이 개보수를 통해 확장 및 재개통이 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오래된 구간들이 독일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의 영토는 아니지만 과거 나치 시절 독일령에 속해 있던 폴란드 지방에도 비슷한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가 존재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 갓길이 없으며 노폭이 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의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路面이 상당히 미끄러워지고 운전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지방을 운전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이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차량이 출입하여 통행하는 교차로이고 로터리는 신호등에 의해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원형교차로입니다. 로터리의 대표적인 유럽 예시는 바로 파리에 있는 에투알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젤리제 거리를 포함한 11개의 길이 만나는 대형 로터리이며 모든 도로에서 신호등에 의해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반대로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입구에 따로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터리에서는 진입 차량 유선인 것과는 다르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의 우선 통행입니다. 유럽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차량 우선 규칙은 철저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선회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진입 차량이 보여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회전교차로 내부를 통행하는 차량과 진입하다 사고가 난다면 진입하는 차량이 100% 과실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생소한 표지판들 또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옆에 빨간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는 추월 금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화살표 표시로 추월을 금지하는 표현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2대의 자동차를 그려놨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해제 표지를 유럽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게 되면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표지판 중에 흰색 바탕에 해제 표지만 되어 있다면 그 전까지의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는 의미이며 독일 아우토반에선 속도 무제한 이외의 구간에서는 지정된 최고 제한 속도로 지정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의 경우는 그 전까지 있었던 추월 금지 같은 제한 또한 해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해제 표지 안에 속도 표시나 추월 금지 표지가 있을 경우 그 제한에 한해서만 해제된다는 점이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럽권 국가들의 고속도로는 무료인 곳들도 있으나 무료보다는 유료인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무료인 국가들은 승용차 한정으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럽 국가들 중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선 한국처럼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국가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통행 방식도 한국의 톨게이트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통행 방법은 바로 비넷이라고 하는 통행권을 발급받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속도로상에 톨게이트가 없는 대신 비넷을 유로로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국가별로 판매 금액 및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등의 국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특이점은 주로 동유럽 국가들에서 비넷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10일권, 2개월권, 1년권을 나눠서 팔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일주일치와 1년치 비넷을 나눠 팔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 오로지 1년치의 비넷만 팔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여행하는 단기 여행자들이 구매하기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비싸게 받으면서 동시에 자국민들에게는 저렴하게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팁은 렌터카를 빌릴 때 이미 스위스 비넷이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간혹 전에 타던 사람 비넷을 붙여놓고 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그냥 사용하면 비용 절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유럽권 국가들 중에서는 24시간 항시 전조등 점등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유럽의 경우는 일부 국가들이 그저 권장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국경 표지판에 따로 전조등 상시 점등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동유럽권 국가들을 진입할 경우 24시간 전조등 상시 점등 표시를 자주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들은 24시간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